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침에는 비리비리했는데 그래도 그냥 마감 잘 됐네요. 네. 네. 뭐 미국 시장은 금요일날 빠졌는데 네. 우리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코스피 0.7% 상승, 코스닥은 1.6% 상승. 코스닥이 네.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바이오와 2차전지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예. 네, 업종별로 1등한 섹터가 의약품입니다. 네. 의약품은 좀 미중 그 분쟁 때문에 조선주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바이오 쪽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원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는 계약 금지하는 바이오 안보법을 통과시키면서 네. 우리 업체가 좀 우시앱텍 아주 작살났습니다. 네, 수혜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파미셀, 한독, 경보제약, 대웅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화학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7%, 네. 동원 시스템즈, SKC, 애경케미칼, SK 이노베이션 다 4에서 8%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대체로 다 상승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기계 섹터에서는 뭐 일부 뭐 정치 테마주로 뭐 상한가 가고 오른 거 제외하면 뭐 두산 로보틱스, 삼익 THK 뭐 이런 로봇주들도 좀 상승을 했고요. 뭐 CS 윈드도 3% 상승했고 한미 반도체도 2% 올랐어요. 오늘 네. 하이닉스도 초반에는 이제 마이너스 많이 가다가 이제 후반 들어가지고 많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전기전자에서는 일진전기가 17% 올랐어요. 이 변압기 반도 회사인데 요즘 수주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진짜 네. 어마무시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수페타시스 12%, LNF 9%, 대원전선 7%, 강원전선 7%, 효성중공업 7%. 오늘 뭐 전기, 전선, 전력 이런 것들 아주 좋았습니다. 실질적인 AI 수혜주들이죠. 어떻게 보면. 네. 뭐 AI도 그렇고 뭐 전력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 온쇼어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혜가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쇼티지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죠? 자동차 쇼티지는 얼마 안 갔잖아요. 한 1년 반, 2년 갔나요? 저 영국도 그렇고 인프라가 아주 거지 같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영국 갔다 온 친구들은 도로가 하도 파여가지고 완전 비포장도로 갔다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에든버러 가는 길이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연말만 되면 한 번씩 뒤집어 엎잖아요. 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말에 북서울 주변을 돌아가는 광릉하고 이렇게 포천, 철원 거긴 좀 더러워요. 지자체에 돈이 없다는 게 느껴져. 그런가요? 근데 동네마다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운수장비에서는 조선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이 8%, 현대중공업 5%, 세진중공업, 현대미포 2, 3%씩 상승을 했고요. 방산주도 상승했고 오늘은 뭐 기아가 그래도 2.4%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PBR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는 좋았네요. 전기가스, 금융, 보험 섹터가 하락 섹터 이제 1, 2, 3위였는데 뭐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이 2, 3%씩 떨어졌고 네. 금융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생명이 7.5%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이 5% 하락했고요. 뭐 DGB금융, 삼성카드, 하나손보, 교보증권, BNK금융, JB금융, KB금융 다 2%대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동안. 네. 네, 많이 올랐었죠. 네. 네, 전력기기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진전기가 오늘 17%나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이런 데는 뭐 한 4에서 7% 사이로만 올랐는데 네. 혼자 급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일진전기 4분기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수주 잔고 추이를 보면 이제 22년 4분기에 8천억부터 시작을 해서 1분기에 8,400억, 2분기에 1조, 3분기에 1조 2천억, 4분기에 1조 7천억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매분기 거의 매 분기 20%씩 올라가고 있네요. 네, 엄청나네. 특히나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해외 쪽 변압기 수주가 3분기에는 2,700억 쌓여 있었는데 4분기에는 6,200억으로 갑자기 뭐 더블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에 특히나 수주가 많이 늘어난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키 맞추기로 가는 것 같아요. 현대 일렉트릭 쫙 올랐다가 뭐 LS 일렉트릭도 올랐다가 네. 그리고 재룡전기가 상대적으로 뭐 멀티플이 싸네 하고 재룡전기도 올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진전기가 또 상대적으로 좀 싸네 이러고 일진전기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대한전선, 뭐 강원전선 이런 전선주들도 뒤따라 그렇죠. 올랐고요. 예, 연결은 얘네들 전선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 조선업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미 철강 노조에서 뭐 이 노조를 포함해서 미국의 한 5개 노조가 미국 무역 대표부에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차별적 관행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청원서를 냈고요.
노조는 이제 미국의 상선 지원책, 중국의 뭐 선박 항반 수수료 부과 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수긍을 한 것 같아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서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이 노조이기 때문에 네. 이들의 요구에 좀 부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조선업의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바이든의 중국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SK증권은 조금 톤다운해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사 수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23년도 기준 선박 수주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60%, 한국이 23%, 일본이 13%, 미국은 0.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미국이 얻을 반사 이익이 생각보다 좀 크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점유율을 나열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국 조선사들은 특히 이제 3년 이상 일감이 쌓인 상태이고 선주들이 당연히 이 높아진 성과와 이 제한적인 인도 슬롯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여기서 막 때려 넣을 만큼 거센 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나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기대 이상의 훨씬 큰 제재가 나오면 반사수혜가 있을 수 있겠죠. 대형 선사 다 유럽이잖아. 미국은 뭐라 그러든 유럽이야.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몰크나 뭐 CME인가 있잖아요. 아 이게 자꾸 헷갈리네. CME 프랑스 선사. 그렇게 안 외워지네. 그게 하여튼 CM 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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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게 반사수혜가 이렇게 한국 조선사들의 직접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좋을 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미국의 군함을 이제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요거 네. 시장도 엄청 큰가 봐요. 우리나라가 이거 잘할 수도 있죠. 한화가 이걸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이게 근데 같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됐네요. 1년에 한 70조? 한 6, 70조 정도 드는 아주 큰 설마 추진력이 그렇게 큰 사업인데?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따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이랑 또 인도에다 맡긴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에다가도 맡긴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그 미국의 군함을 그 해변에 가져와 가지고 네.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어디인가가 또 만에 하나 폭격을 해버리면 또 미국이 큰 전력 손실이 있다 보니까 네. 방공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있어야 해변 쪽에 된다고? 잘 갖춰진 곳에 요거 수주를 맡긴다고 하는데 일본은 잘 갖춰졌다고 하네요. 그게? 네. 말이 되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갖춰져 있대요. 아니 그 껍데기 씌울 수도 없고 껍데기 씌우는데 미사일 쏘면 그냥 꽝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확정이 안 났으니까 우리 조선사들이 뭐 수주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신의 나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신조성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올랐고요. 18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 이런 일도 하는지 몰랐는데 선박 트레이딩도 하나 봐요. 26년도 인도 예정인 LNG선 3척을 미리 이제 투기 주문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벤처글로벌 LNG라는 미국의 LNG 생산업체한테 리세일 매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문 냈던 거 네. 요거 사갈래? 더 비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죠. 총량한 옛날 중고선 조선 가격이 더 비싼 적도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상 최고가에 잘 팔았다고 합니다. 네. 척당 2억 7천만 달러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네. 정말 이제 상황은 좋은 것 같아요.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야, 우리 예전에도 저 선박 펀드라는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선박 펀드요. 다 망해서. 2008년 뭐 이때 다 망했어 그때. 네. 일종의 그거 한 거 아니야, 그치? 여긴 잘 팔고 나간 거네. 네. 네, 그리고 뭐 수주도 이렇게 계속 되니까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는 건데요. 현대중공업이 4,900억 규모로 VLAC 암모니아 운반선을 3척 또 수출을 이번에 했습니다. 네. 차세대 가스선이라고 불리는데 암모니아 운반선과 이제 원유 운반선 수주가 좀 계속되면서 작년에 LNG 호황을 네. 좀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LNG 호황이 잠깐 피크 찍었다가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쯤 다른 선박들이 좀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제 글로벌 수요 전망을 2020년에 8,500만 톤에서 2030년에는 2억 톤, 2050년에는 5억 톤 이상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수소를 운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액화 수소 형태로 운반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암모니아 형태로 저장을 해서 운반을 하는 건데 네. 이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단위 부피당 1.7배의 수소를 더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 VLAC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최근 좀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온으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비용이 훨씬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네. 말로만 들어선. 그 LNG 가스 옮길 때는 그 액화시키는데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저온이 필요하잖아요. 뭐 마이너스 막 180도, 130도, 140 몇 도 이렇게 필요한데 네. 이거 암모니아는 뭐 상온에서도 뭐 조금 더 쉽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기술력은 필요하겠지만 훨씬 더 이제 간편하다고 하네요. 네. 관련된 기업들을 오늘 아침에 찾아봤는데요. 네. 별로 없더라고. 있긴 있어. 네. 네. 그리고 이제 GTC 2024 이거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네. 이제 시작이 한국 되죠?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곧- 밤 지나서 새벽에 개막이 됩니다. 곧 됩니다. 네. 네, 하반기 양산 예정인 B100 이 제품을 이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월 달에 엔비디아 CFO가 자사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의 40% 이상이 학습 과정이 아니라 추론 과정에서 수행하는 이제 AI 시스템에서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학습 과정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GPU 사용이 너무 불가피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추론 과정에서는 AI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이 칩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장 성장이 학습에서 조금 추론으로 변화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조금 위협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원활한 추론을 위해서는 NPU와 메모리 등의 충분한 전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의 관건이다라고 이제 KB증권에서 코멘트를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는 이 추론 시장의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수혜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학습할 때는 압도적으로 GPU가 많이 쓰이다가 이제 추론 단계로 넘으면 다른 걸 좀 많이 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이게 되게 넓구나 GPU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상상인증권에서 오늘 하이닉스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목표가가 20만 원대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외국계에서만 나온 줄 알았는데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지금 6개월 동안에 범접자가 없으니까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곧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수율 떨어지면은 생각보다 탄력 그럴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은 참 새옹지마 같은 게 예전에 2022년인가요? 선진장님 하이닉스 1년 뒤에도 안 가면 빡빡이 찍겠다. 머리 밀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한때 위험했어. 네. 더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잠깐 위험했었는데 거의 뭐 머리털 거의 없어질 참이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 장발하고 오게 생겼어요. 가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머리 길러가지고 가발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발 인정. 네, 예. 네. 그래서 뭐 목표가 상향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고 H200이랑 이제 B100에 하이닉스의 HBM3E가 탑재가 될 예정인데 2분기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전사 실적을 개선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HBM 시장은 약 2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 230%나 급성장한 상황입니다. 네. D램 매출 중에 이 HBM 매출 비중이 20% 후반까지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조 원 이상을 HBM으로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엄청나다 진짜. 하이닉스의 총 매출은 한 50조 원 후반대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조 원을 HBM으로만 본다고 하네요. 엄청나. 진짜 엄청난 규모의 매물을 쓰네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 정희성 작가님과 심도 있는 기술적인 토론 대담이 나가게 될 겁니다. 꼭 보십시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HBM과 이게 어떤 기술적인 연원에서부터 뭐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전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7년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을 했습니다. 4대 연기금하고 이제 금융기관 200곳 이상이 이게 가입한 기관 투자자 행동 지침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이게 개정이 됐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었냐? 회사가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 전략 수립, 시행, 소통을 하는지 요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라 이런 항목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 계획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점검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투자에 당연히 이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회사는 시장 소외가 조금 있을 것이다. 뭐 연기금의 자금이 좀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5월달에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7월달부터는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처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굉장히 이제 처음에 여기저기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형식적인 구색만 맞춘 이렇게 큰 의미 없는 그런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을 공시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참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그런 공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금요일부터 이제 저 PBR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일단 행동주의 실패한 게 기폭제가 뭔가 된 것 같아요. 15일 주총에서 시티 오브 런던이랑 안다자산운용 이런 등등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4,500원 배당해라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라 제시했는데 요거 안건 다 부결이 됐습니다. 네. 네, 지분 7% 보유한 국민연금의 반대가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행동주의의 요구는 삼성물산 주주 가치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국민연금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많은 돈을 이제 밖으로 빼내는 것보다 재투자에 좀 사용을 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만 반대한 건 아니고요. 배당 안건은 77%가 반대를 했습니다. 네. 네, 기권 포함해서요. 자사주 매입 안건은 82%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참 잘 모르겠어. 네,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에서는 2대 주주하고 최대 주주하고 지금 표대결이 붙었었는데 최대 주주가 이겼습니다. 네, 이때 라더견 사태였나요? 그때 네. 확 급락한 다음에 어떤 슈퍼개미가 지분을 매수해가지고 2대 주주가 올라왔잖아요. 네네. 네, 거긴데 표대결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실패 사례가 나오면서 저 PBR주들이 조금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대통령 5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17일에 이제 러시아 대선 투표 후에 출구 조사가 있었는데 8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그 당선 시점에 득표율이 2012년에는 푸틴이 64%였는데 2018년에는 77%, 2024년에는 87%까지 거의 90% 가까이 국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 투표율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득표율도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뭔가 그 안에서는 상당히 좀 끈끈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에 그 전쟁 나고 뭐 이제 이제 푸틴 뭐 어렵다 뭐 이런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겼다, 푸틴 망했다 이런 이야기 한때 많이 들었었죠. 자, 그리고 뭐 푸틴은 뭐 이제 러시아에서 인기 떨어졌다 뭐 이런 하여튼 잘 가려서 듣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뭐 6.25 때 뭐 북한에 완전 넘어갈 뻔한 한 적도 있었다가 부산 쪽으로 몰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 북한 저 끝까지 올라가지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 다시 또 밀리기도 하고. 이번 러시아는 거의 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금방 다 연결됐고 그걸 지금 지키기 작전도 들어갔고. 네. 네, 그리고 풍산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포탄이 굉장히 좀 쇼티지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얘는 근데 그전에 많이 안 올랐어요. 풍산은 진짜 얘네가 최대 수혜잖아. 포탄이 제일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죽했으면은 우리 그때 국방 대담했을 때 한반도에 평화가 왔습니다. 쏠 포탄이 없습니다. 다 수출해서 양국이 모두. 그럼 웃지 못할 사연이 지금 한국에 북한도 있습니다. 수출해서요? 네, 러시아에 수출하고 우리는 저쪽 실제로는 안 했지만 이제 하여튼 유럽에 한 것처럼 돼가지고 네 실제로는 없다. 남북한 모두 싸울 만한 포탄이 없다. 다 팔아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중국의 이제 구리 재련 업체들이 이제 공동 감산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리를 원재료로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이제 풍산이나 LS 같은 업체들은 구리 가격하고 연동을 시키거든요, 판가하고.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판가도 올리면서 마진이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제 재밌었던 소식은 애플이 컨퍼런스 콜에서 말실수를 해서 6,500억이란 거금을 배상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팀 쿡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감소는 없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네. 바로 며칠 후에 애플이 이제 공급업체들한테 생산을 좀 줄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3개월 후에는 미중 무역 갈등을 이유로 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네네. 이날 애플 주가가 한 10%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금과 투자자들이 CEO는 이미 컨퍼런스 콜 하는 그 시점부터 중국에서의 좀 부진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혀 이 아이폰 판매 감소가 중국에서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던 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다 하고 집단 소송을 했고요. 최근에 애플이 4.9억 달러, 하나로 한 6,500억 원을 주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함의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합의에 따라서 미래 그 컨퍼런스 콜 때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전망 이런 코멘트들을 앞으로는 굉장히 좀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거 끝난 건가? 3심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까지 이거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양자 간의 합의가 된 거고 합의가 이거를 됐어요.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끝나는 이건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6,500원이면 우리는 수조 원씩 내야 될 회사들이 많겠는 걸. 시가총액 통틀어 다 내도 안 되는 기업도 많겠는 걸. 와, 이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 대단한 거야. 딱 그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중국 판매가 줄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예,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난리 난 거. 6,500원. 야, 그러네요. 끝 어미 한 글자, 두 글자 차이가 6,500억이라니. 야, 뭐 애플의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 10% 빠지면 엄청나잖아요. 손실 금액이. 네. 거기에서 일부 이렇게 인정을 받았겠죠. 참 우리나라 온 별일도 아닌 것을 참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거버넌스에 있는지 저기도 험악하냐면 우린 반대로 험악하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